그러면 지금부터 학생기록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분석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글씨가 작습니다. 저희도 이게 요만할 줄 몰랐습니다. 네, 이미지로 봤을 땐 되게 컸거든요. 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야? 원래 맨 앞에 앉으면 항상 내가 질문한단다. 원래 그 뒤에 있는 애였는데 너로 바뀌었단다. 우리 어떤 학생입니다. 그지? 이 학생이 과학 창의력 대회에서 공동 수상을 2명이랑 했대요. 보이니? 그지? 이거 뭐 한 거게? 그지? 어떤 주제인지 알겠니? 이 친구가 무슨 개그 노력을 했을까? 안 힘들었을까? 이 2명인데 겁나 안 싸웠을까? 그지? 이게 대학교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체크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일 전공 관련이 과학과 관련된 어떤 공대를 가거나 자연과학대를 간다면 물어볼 수 있겠네요. 독서상이 있답니다. 안 물어볼까요? 독서상을 받은 아이인데 만일 우리 아이가 어문계열을 가거나 문과를 가는 친구가 다독상이나 독서상을 탔다라는 건 그만큼 독서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어머님들 수상 자세히 보시면 우리 아이가 한쪽으로 편중돼서 쏠리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좀 많거나 국어가 좀 많거나 국어가 많은데 독서량이 많아서 다독상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다 물어볼 만한 소재입니다. 너는 학급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데 혹시 시간 이런 거 안 힘들었니?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거야? 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은 없어? 그 책을 통해 갖고 네가 뭘 배우게 됐고 뭘 알게 됐니? 그 책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너의 생각의 차이점은 없었어?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되게 여러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창의력 대회 어떻게 했을까요? 2명이잖아요. 너의 역할은 뭐니? 뭐 했는데 혹시 아까 보여드렸죠? 친구랑 안 싸웠어? 힘든 점 없었니?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데? 이런 걸 물어봅니다. 2번째요. 보세요. 너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과학 창의력 대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잘 뭉쳐서 가시면 됩니다. 혹시 뭐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뭐니? 창의력 대회죠. 제 2명 보이세요? 한 놈 쓰레기였어요. 거의 내가 얘 때문에 살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몰고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째, 자기 주장 발표. 도대체 뭘 발표했냐는 거죠. 어떤 주장인데 왜 하필이면 주제는 그걸 선택했을까요? 우리 아이는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선택한 이유나 아니면 주장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 여기 우리 아가 문과니 이과니? 문과야? 괜찮아. 문과니? 수학의 창의적이란 게 뭐야? 이런 걸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잖아요.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을 했다라면 네가 생각하는 수학의 창의는 뭔데?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해낸 거니? 그냥 문제 푼 겁니다. 안 봐도 보이는데 솔직히 이거 그냥 시험대회예요. 말 못하겠으면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저거 저희 학교에서 매번 수학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갖고 상위권 아이들을 선발하는, 반드시 이런 말을 붙여줘야 돼요. 상위권 아이를 선발하는, 수학에 대한 능력이 좀 있는 상위권 클래스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어머 제가 그 아이인가 봐요. 뭐 이런 거 아예 솔직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준비해 가거나. 수학 창의적 대회가 뭘까요 도대체? 수학에서 창의는 어떻게 발휘하는 걸까요? 이 창의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과 연관성은 줄 수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수학 구조물 대회 이런 건 잘 안 물어보고요. 2번째, 표창장 협업이 있잖아요. 어떤 협업?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넌 학교에서 표창장을 줬니? 저거 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만일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좀 준비를 하나 했다 할게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난 협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친구들과 뭔가를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거 활동이랑 쟤랑 그냥 연관시키시는 겁니다. 대학교는 면접을 보다가 저 표창장 협업 뭐야? 저 봉사활동하면서 이런 거 때문에 표창한 겁니다. 너 잠깐 기다려 임마 하고 전화해갖고 학교에다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한 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묶으세요. 묶을 수 있는 건 다. 어차피 협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어볼 게 많습니다. 대학교는. 그 7개, 10개 사이에서 우리 아이의 모든 걸 다 캐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 물어보기도 시간적인 게 부족합니다. 또한 한 파트에서 하나 정도밖에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수상에서 하나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협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충분히 연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연관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에 하나씩 다 물고 늘어져서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과학연구원에서 2학년 때 화학연구원 그리고 환경연구사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꿈이 구체화됐네요. 그죠? 요즘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장래희망 1학년 때 이렇게 넓게 써놨다가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줄여가시라고. 그 중에 우리 아이가 선택한 건 화학과 환경이네요. 물어보겠죠. 너 왜 화학이야? 그 중에 왜 또 환경이니? 그러면 이 화학연구원과 환경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생기부 안에 있어야지 정상인 겁니다. 1학년 때 과학을 막연하게 좋아하던 한 소녀가 학교 생활을 화학 동아리를 하고 화학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저는 이쪽 분야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라는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면 장래희망이 바뀌거나 어떤 장래희망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다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활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 활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저 이거 바뀐 이유가 생활기록부 안에 없는 이야기인데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웬만하면 쌩까지 않으십니다. 그래 말해봐 하면 그때부터 걔가 동기인 거고 그걸 통해서 학교 생활과 몇 개 연관시키셔서 대답의 개요를 짜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들기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생기부 안에서만 자꾸 뽑아내시려고 해서 힘든 겁니다. 안 되겠으면 외부에서 땡겨다가 쓰십시오. 외부는 왜 위험하냐면 왜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외부 활동은 실내도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는 게 대학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안 돼. 생기부 안에서만 말해. 이렇게 하는 경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분들도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건 독서입니다. 이 친구는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한 친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독서 같은 경우는 너 이 책 내용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책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네가 배운 점이나 어떠한 동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너 이 책 왜 읽은 거야? 그게 일단 중요하겠네요. 하나 예를 들어서 공학이란 무엇인가를 읽었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공학에 대한 정의는 내릴 줄 알겠네요. 아까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학과는 환경공학과와 화학공학과일 겁니다. 분명. 그 중에 환경공학과를 넣겠죠. 조금 더 낮으니까. 그런데 공학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읽었다면 우리 아이는 공학에 대한 어떠한 정의나 이 작가가 말했던 공학과 자기가 생각하는 공학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일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어떻게 해냈는가를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저 책 하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겠지만 공학에 대한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공대는 어떤 것이며 왜 내가 공대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또한 물리학이 만든 250가지 아이디어가 있대요.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건 뭐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250까지 다 말해봐. 하나라도 빼먹기만 해야죠. 확 이러지 않습니다. 가장의 기억에 남은 건 뭐였어?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니? 이런 동기와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의 이야기를 읽었어도 뭘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환경과 생태를 읽고 네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네가 환경공학과를 오게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너는 어떤 활동과 연관진 건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물어볼 수 있는 얘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대와 통하는 환경 생태 이야기 이거 무슨 책이야?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안 읽었어. 그러니까 그분도 이거를 안 읽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컨슈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베스트셀러 읽지 말라고. 특히 스티븐 잡 그 아저씨. 네, 보통 다 읽으십니다. 그건. 잘못 읽으면 네, 이 독서에서 사지 찍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지질권의 생물권의 중개자, 뭐 시그널 기후의 경고, 시그널 기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래? 네가 본 책 중에 내용을 기억나는 거 있으면 혹시 시그널 이 기후의 경고를 읽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환경에서 네가 어떠한 대안을 낼 수 있겠어? 이 책의 내용과 네가 생각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 한번 연결지어서 말해볼래? 이런 식으로 어떠한 책의 내용보다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와 연관성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이거를 준비해 가시는 거지 책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 내용은 어느 정도의 책 내용의 주제만 알고 있으시고 작가의 의도만 알아도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제가 대학교 이제 면접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자연계 학생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게 참 많이 물어봐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4차 산업혁명, 생명윤리 이런 게 요즘 단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책을 이런 걸 읽으셨어요. 4차 산업혁명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 이 얘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가 관심사가 될 수 있겠네요. 또한 이놈의 4차 산업혁명은 요즘 아이들 생기부에도 단골로 들어가십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써주세요. 한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제가 지스트 과학기술원을 잠깐 이제 사정관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자기가 사정관을 하면서 지스트 온 아이들이 정말 많이 말하는 게 빅데이터인데 왜 그러냐면 지스트가 수학 좋아하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수리 능력. 빅데이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랍니다. 정말 그 똑똑하다라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거의 그냥 겉핥기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가 관심 분야가 좀 많이 나타난다면 내 생활기록부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4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4차 이렇게 써놓으셨다면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왜?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써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잘 생각하셔야 되고 환경공학과나 화학과 가는 친구들은 원자력 이런 얘기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에 대한 사전조사도 좀 해서 가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이제 활동 사항들인데 첫 번째 동아리입니다. 자율을 뺐습니다. 자율은 원래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율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반장입니다. 반장으로서의 너의 역할은 뭐였니?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요즘은 반장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장을 만일 하신 우리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 읽어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 우리 아이 잘해요. 배려심 뛰어나고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했답니다. 정말 결과치가 정말 허접하기 그지없는 길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컨설팅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반장할까요? 생기부에 제대로 쓰지 않을 거면 하지 마. 그 시간에 공부나 좀 하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반장하면, 아가야, 반장하면 대학에서 리더 이런 걸 되게 높이 평가할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되게 높이 평가할까? 우리나라 반장 몇 명이게? 장은 많습니다. 심지어 동아리 부장은 더 많습니다. 장한다고 리더십을 평가해 주진 않습니다. 생기부나 자소서에다가 어필을 하셔야지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그냥 동아리 부장, 반장하면 좋은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생기부에다가 어필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공부나 좀 했으면. 다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만일 장 활동한 게 있는데 나는 3년 내내 장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 활동이 만일 생기부 안에 별로 허접하게 들어가 있다면 면접 때 잘 써 먹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그러면 다들 막 저는 이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거는 되게 식상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야, 벌떡 일어나갖고 하라고. 다들 앉아서 하거든. 벌떡 일어나갖고 하자고 하라고. 그러면 기억에 남지 않겠냐? 그래서 걔가 벌떡 일어나서 하고 시작했답니다. 네, 그럼 얼마나 기억에 남을까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사탕 강사할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지구 정복이었다고. 지금도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근데 이 얘기를 듣는 한 친구가 중앙대 면접장 가서 너 최종 목표가 뭐니? 지구 정복입니다 하고 얘기해서 빵빵빵빵 터지셨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 봐라, 이제 요 중에 한 번 이제 한다. 이제 또 어딘가 수만 땡 카페 막 올라온다. 어떤 학생이 막 지구 정복 얘기 나왔다고. 하여튼 장 활동을 한 게 있으면 면접장에서 네가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야? 저는 동아리 부장 활동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고 장 활동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겠죠. 내가 3년 내내 한 건데 생기부에 만일 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가 있다면 면접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 친구 동아리 활동을 좀 볼게요. 구성원에게 역할을 주고 참여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구성원에게 역할을 줬다면 역할을 주는 기준선은 뭐였을까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역할을 줬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개요를 짜셔야 됩니다. 너가 구성원들한테 역할을 주고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데 이거 역할을 나눠줄 때 기준은 뭐였어? 혹시 역할 나눠주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니?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데? 이런 것들이 질문사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탐구 실험을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탐구 관련 개념을 학습을 철저하게 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철저하게 하는 걸까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해하는 바를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탐구 실험을 통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분석하는 능력과 그걸 통해서 친구에게 전달했던 능력들, 이거를 대학교에서는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 과정 어떤 식이었고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으며 그걸 통해서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했니?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탐구 주제는 뭐였어? 이 탐구 주제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너만의 노력은 없었어?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게 동아리 활동 중에서 물어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은 꼭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는 바이오 분야를 되게 관심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네가 연구했다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변할 텐데 바이오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때? 네가 조사한 거와 이 조사 내용에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바이오 분야가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구 하나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이 과정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인공장기나 DNA 프린터, 미래의 식량 이런 거 다 했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진로를 이 내용들 중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바이오 분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진로에 대한 부분을
4가지 뭐 인공장기나 이런 걸 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건 미래 식량이 어떻게 변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식량의 변화가 장단점으로 나눠지는데 단점보다는 장점 쪽으로 어떠한 부분이 더 강하고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헌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분야를 내가 정말 연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과정이 있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지 서류 신뢰도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써놓으면 대학교는 너 저거 선생님이 써준 거지? 아니면 너 그냥 시켜서 했구나.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네요. 심지어 4차 산업혁명 바이오 분야 너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관심 있는 거 뭐야? 제가요? 그걸 했대요? 누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환경동아리 부원으로서 환경동아리니까 근데 보건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보건 환경에 대한 어떠한 자기만의 길이 있을 거고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서 면접장 가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에는 결과가 있고요. 결과 안에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아까 말한 전문성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만 해야 될 게 한 3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저 같으면 얘랑 엮습니다. 어떻게든. 어차피 보건 환경이니까. 얘랑 엮어서 하나로 만들어 갖고 갑니다. 저는. 왜? 요거 2개 같이 안 물어봅니다. 그럴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왜? 다른 데서도 물어볼 게 되게 많습니다. 자, 2번째 동아리 활동도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동아리입니다. 실리콘 태양전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렇죠? 아가야 실리콘 태양전지 뭔지 아니? 그지?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다 찾아내십시오. 모르겠는 거. 그게 물어볼 만한 주제들인 겁니다.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토의했대요. 끝났네요. 이 친구 이거 진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했대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겠네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특히 장단점 물어봤을 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꼬리 물기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한 질문 갖고 다 끝납니다. 계속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보편적인 거 아닌 건데요. 제 생각인데요. 말꼬리 물어본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합격했습니다. 저희 컨쇼는. 하여튼 그랬어요. 저희는. 말꼬리 그렇게 많이 물어봐? 체크해놓거든요. 우리가. 서울시립대에서 말꼬리 물어봤대요. 그래? 어떤 학교에서 말꼬리 물어봤대요. 그래. 체크한 아이들이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다 1차로.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왜 그렇지? 왜 말꼬리 물어본 애들이 합격하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미리 뽑아놨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2번째는 스타치의 역할에 대해서도 뭐 변기 세정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업적으로 생산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했다라면 이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으며 토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토의를 했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토의하는 데 있어서 너의 어떤 관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동아리 회장으로서 한 해 동안에 진지한 탐구를 했답니다. 그러면 동아리 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었겠네요.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해 가시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활동하신 거 있으시면 잘 체크를 하십시오. 반장과 동아리 부장의 역할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아가야 반장 왜 하게? 반장이 해야 할 역할이 뭐야?
아이들을 통솔하는 거? 그럼 선생 뭐 하라고? 그잖아. 반장의 가장 큰 역할은 중간 역할 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의 끈앞풀이 아니십니다, 반장은. 그죠? 학생의 대표인 겁니다. 학생이 우리를 위해서 학교에 저항하고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뽑아놨기 때문에 열심히 심부름하고 저항하는 역할이 제가 생각했을 땐 진정한 반장인 겁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생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러려면 어떻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 100명 중에 90명이 저희는 SNS 단톡방이 있는데 그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놈의 단톡방은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러면 핸드폰 없는 아이들은 어떡할 거야? 걔네들은 무슨 엄마한테 뺏긴 것뿐인데 걔네들은 무슨 죄야? 애들과 소통도 못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챙길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장역할이 될 수 있겠네요. 동아리 부장도 마찬가지고 학교 반장, 모든 장들은 다 비슷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어필하면 대학이 정말로 사랑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더 구체적인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똑같이 말할까 봐 겁나서 그렇습니다. 네, 걷다가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국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보거든요. 근데 어머, 야, 아까 왔던 애랑 너랑 지금 똑같은 말해. 이러면 큰일 나시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자,